식물의 호흡 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 앞에서는 광합성을 배웠고요. 예,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그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고, 예, 식물의 호흡은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랑 물을 가지고 거꾸로 가죠.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광합성이었어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이 포도당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기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광합성인데, 지금은 그거 반대야 지금. 그러니까 포도당이랑 산소를 가지고 요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근데 이때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호흡이라고. 호흡이 그냥 숨을 들여마셨다 내뱉었다 요거만 호흡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생물이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요. 물론 숨을 들여마셨다 내뱉었다 하는 것도 호흡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더 그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하시긴 하셔야 돼요. 세포호흡은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꼭 필요하거든, 그쵸?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숨 쉬어서 들어오는 거고, 포도당은 우리가 밥을 먹어서 얻는 거야. 우리가 밥을 먹고 산소 숨을 쉬면 각각의 세포로 가서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요. 호흡이. 그러면서 나오는 이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야. 에너지로. 이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 호흡을 하려면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한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식물은. 동물은 뭘 잡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는 잎의 기공에서 흡수가 돼요. 근데 사실 줄기나 뿌리에서도 흡수가 됩니다. 물론 기공이 제일 잘 흡수하겠지만 뿌리나 줄기 이런 데서도 산소가 드나들어요. 여기 줄기에 뭐 이렇게 피목 부분 이런 데서 산소가 드나듭니다. 뿌리에서도 표피세포가 있어서요. 예, 기체교환이 일어난다. 이게 산소가 들어온다 이 소리입니다. 자, 아무튼 식물은 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은 자기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얻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외부에 여기 산소가 21% 있어요. 이 공기 중에. 그 산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냐. 그러니까 사실 목적은 에너지를 얻는 거에 있고요. 포도당을 분해하잖아.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남는 거는 식물체 몸 바깥으로 방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물도 나오죠. 물.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인데,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다시 쓰이거나 아니면 식물체 바깥으로 방출되고요. 물은 마찬가지로 식물체 내에서 쓰이고 남는 거는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물질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였어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만. 근데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은 저희도 돼요? 뭐래? 네. 어? 니네도 되냐고? 네. 너도 살아가잖아. 너도 에너지 필요하잖아. 네. 네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어요. 아. 동물 세포도 미토콘드리아 있고 식물 세포도 미토콘드리아 있는 거야. 근데 식물에게는 엽록체가 있으니까 광합성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다 호흡을 해요. 우리도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그리고 항상 일어나, 항상.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잖아. 밤에는 세포가 죽나?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일어나는 거야.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고, 항상 일어나는 거야. 죽지 않는 이상. 죽으면은 더 이상 에너지 필요 없으니까 호흡할 필요는 없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합니다. 동물도.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어. 둘 다. 자, 그래서 식물의 호흡으로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인데, 하나는 시금치를 이렇게 넣고요. 하나는 그냥 빈 통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실험할 때는 암실에 두어야 돼. 암실에. 빛을 차단해야 돼. 만약에 빛을 차단 안 하면 여기 광합성 할 거예요. 광합성 하는데, 암실에 두면 나중에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 모아놓은 기체를 석회수를 통과시키잖아? 그럼 이 A만 지금 뿌옇게 흐려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안 했고 암실에 두었으니까 호흡을 해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호흡을 하여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다. 암실에선 광합성 하지 못하겠죠. 자, 다시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하고의 관계에 서로 이제 좀 반대 관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정반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빛 에너지를 저장해서, 이건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에너지 저장. 에너지 저장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는 광합성.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를 분해해서 생활 에너지를 얻고, 이건 에너지 방출이라고 써도 되는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에너지를 얻는다 아니면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는 호흡이야. 잘 봐요.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물이라고 모든 세포가 다 엽록체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줄기 안에 있는 세포 이런 거는 엽록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뿌리에 있는 세포 이런 거는 엽록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 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 광합성은 낮에만 돼요. 빛이 있을 때만. 근데 호흡은 항상 밤낮하. 그러니까 광합성이 낮에만 되면 호흡은 밤에만 될 것 같고 이러잖아. 그러진 않아. 낮밤 다 되는 거고.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고, 그거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고,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고, 이거는 거꾸로가 맞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광합성에서 기체 출입,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얘가 필요하니까 흡수하죠. 그래서 생성되는 이제 산소는 방출하겠지. 호흡은 거꾸로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렇죠? 이런 좀 어렵게 생긴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봐두셔야 됩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건데, 그럼 거꾸로면 화학 에너지가 왠지 빛 에너지로 될 것 같잖아. 그건 아니에요. 화학 에너지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 플러스 열 에너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열 에너지가 써주세요. 니네도 밥 먹고 숨 쉬고 이러면 열이 발생해. 따뜻해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런 열 에너지가 꼭 필요하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때 화학 에너지가 뭐 이런 게 있어요. ATP라고 하는 게 있어요. ATP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식물에서의 기체의 출입,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잘 봐봐. 여기 이게 호흡인데 낮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빛이 약해도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거 호흡이죠? 밤에도 일어나는 거야. 호흡은 항상 일어나고, 근데 광합성은 빛이 강할 때는 얘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는 게 광합성인데, 빛이 강하면은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훨씬 많아요. 그 낮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어요. 식물이.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야. 근데 빛이 약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새벽이라던가 좀 빛이 약할 때 있죠? 저녁이라던가 뭐 이럴 때, 초저녁에. 뭐 이럴 때는 봐. 광합성량이랑 호흡량이랑 이게 같아. 그래서 잘 봐요.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죠. 네. 그거를 다시 쓰는 거야. 왜냐면 호흡을 할 때 필요하니까. 근데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또 나와. 그걸 또 광합성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약할 때는 외관상으로는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 왜냐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기 때문이다. 밤에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호흡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밤에는 식물들도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밤에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게 더 많아. 식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구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똑같다. 얘네들 다 똑같다. 그럼 동물이 숨 쉴 만한 그 산소는 없지, 사실은. 지네들이 산소 내뱉고 흡수했다가 이산화탄소 나오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식물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낮 동안에 광합성량과 호흡이 같이 일어나는데 빛의 세기가 강하면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그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요. 근데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이 둘이 같아지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밤에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호흡만 일어나므로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자,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호흡 쓰세요. 자, 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쓰세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식물의 광합성은 이거는 이제 그 엽록체라고 쓸게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세포 소기관이야. 세포가 있는데 핵이 있고, 여기에 엽록체도 있고 뭐 그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세포 안에. 식물은 낮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면,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잠깐만 여기 좀 보세요. 식물의 호흡이 활발한 시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싹이 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콩이 있는데 이렇게 싹이 이렇게 틀 때 있죠. 이렇게 싹이 트는 거는 아직 이파리가 생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싹이 튼다라고 하면 싹이 있으니까 광합성하고 일어나 싶은데, 싹이 틀 때는 호흡이 활발한 거, 호흡이. 그 다음에 꽃이 필 때, 이때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꽃이 필 때. 그 다음에 생장할 때, 이게 쭉쭉 자라날 때, 그때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싹이 틀 때는 호흡이 활발한 거다. 이따 문제 나오니까 좀 강조해 주는 거야. 싹이 틀 때는 호흡이 활발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사용.
그거 좀만 있다고 여기 할게요. 예. 자, 210쪽. 210쪽에 하겠습니다. BT 비용액 자주 나오니까 좀 아셔야 됩니다. BT 비용액은 초록색일 때는 뭐 원래는 중성인데 아무튼 이산화탄소가 좀 적당히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를 불어넣고 있어요. 그럼 노란색이 돼.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야. BT 비용액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나중에 파란색이 돼. 파란색. 여기 지금 요게 파란색으로 될 건데 아직 변화는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물풀을 넣은 다음에 D만 알루미늄 호일을 씌운 거야. 그러면은 이 C는 이거 햇빛에 두는 겁니다. 햇빛에 두면은 C에서는 광합성을 하겠죠. 네.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자꾸 흡수하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적어져서 C는 얘는 파란색으로 바뀌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여기 물풀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기 녹색을 집어넣는데 광합성을 못하면 호흡만 하거든요. 호흡만 하니까 자꾸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얘는 나중에 보면은 노란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밑에는 있죠.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왜냐면 호흡만 하니까. 저거 이렇게 D 호흡만. C는 광합성만 하는 거는 또 아니야.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C는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그럼 광합성만 한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 호흡은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그런 거긴 하지. 예, 그런 거긴 한데 호흡만 한다, 광합성만 한다 이렇게 쓰면 또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네. 예, 요거는 이제 내가 불어 넣었으니까 노란색이고 얘는 그냥 처음에는 초록색이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지금 방금 했고 1번, 2번 한번 탐구하기 문제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날숨이 내쉬는 거예요? 네, 내쉬는 거 날숨, 들이쉬는 거 들숨. 날숨은 내쉬는 거, 내쉬는 거. 들이마시는 거는 들숨. 보세요. 날숨에 사람의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맞아요. 노랗게 변한 걸 보시면 알 수가 있고, 과정 2에서 시험관 뒤에 알루미늄 박을 감싸는 것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맞고, 과정 3에서 C의 검정말은 광합성을 하고 호흡은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야.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 거야. 근데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 거고, 3에서 시험관 D의 검정말은 광합성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한다. 맞죠? 이 D가 알루미늄 박 쌓은 거였죠? 왜냐면 광합성 못하죠. 빛이 없으니까. 자, 비슷한 실험인데 이 싹튼 콩은 호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나중에 노란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파리가 뭐 무성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합성 못합니다. 요거는 다 햇빛이 있는 곳에 놔둔 거죠. 근데 물풀은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자꾸 흡수해가지고 얘는 파란색으로 바뀔 거고, 물고기도 호흡하는 거야.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럼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고요. 근데 이 물풀이 들어가 있지만 광합성을 못하게 알루미늄 박으로 감쌌죠. 그럼 이거는 호흡만 할 거기 때문에 얘도 노란색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알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좀 설명이 있는데, 빛에너지를
포도당을 우리가 화학에너지라고도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화학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게 광합성이고, 요거는 이제 엽록체, 요게 생긴 게 얘가 엽록체인 겁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포도당과 산소를 분해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면서 열에너지와, 요거가 화학에너지야. 이게 화합물이야. 이게 사실은 ATP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화학에너지야. 요렇게 바꾸는 거고, 요거는 요렇게 생긴 애가 미토콘드리아고. 자, 그래서 요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ATP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우리 몸에 다 쓰입니다. 저 에너지 형태로. 이거는 앞에 설명한 거니까 비슷하고. 자, 여기에 잠깐 보면은 여기 그래도 이제 수치로 나타내줬는데, 빛이 강할 때 광합성량이 10이야. 호흡은 5고, 호흡은 그냥 다 똑같아요. 5. 근데 빛이 약할 때는 5야. 광합성량이 0이네. 이건 좀 그러네. 이거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20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전체적인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단 커야 되거든요. 이거 호흡량이 5니까 15인데 이거 합쳐봤자 15밖에 안 되네. 뭐 여기 한 20은 돼야 될 것 같네, 내 생각에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잠깐 배웠고요. 1번부터 6번까지 213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물 호흡에 대한 설명,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밤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식물 전체에서 일어난다. 이게 전체긴 한데 이게 살아있는 모든 세포긴 해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 왜냐면 이제 식물은 죽은 세포들도 있긴 해.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읽어볼게.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된다. 이거는 광합성이죠? 네.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좀 어려운데, 무기물은 CO2나 물 이런 게 무기물이고, 유기물은 포도당 이런 게 유기물이야. 포도당이나 녹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 거는 광합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제 뭐 맞는 거는 이제 3번이고, 그러니까 잎에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시금치를 암실에 놔둬야 돼. 그러면 여기 호흡만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 이산화탄소가 소켓을 뿌옇게 흐리게 한 겁니다. 자, 옳은 거 고르라고 돼 있죠? 광합성 일어나는 거 아니고. 자, 햇빛 비치는 곳에 두으면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암실에 두었던 페트병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A보다 높다. 맞죠? 지금 B는 그냥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B는 이산화탄소 조금밖에 없어요. 원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페트병 A는 식물의 호흡으로 발생한 기체를 알아보기 위한 장치이다. 틀렸네. 미안해. 잘못 읽었네. A보다 B에서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네? A보다 B에서 높다. A가 더 높죠. A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죠? 네. A가 더 높은 거죠? 5번 답이네요. 틀린 줄
아, 미안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A보다 B에서 높다. A가 높죠, A가? B는 그대로니까.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이다. 광합성은 산소가 있어야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호흡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 광합성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이게 맞고, 호흡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 맞습니다. 자,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호흡이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저장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러면 내가 우리 세포에서 막 빛이 나야 돼요. 빛에너지를 저장하면 아니지, 그쵸? 열에너지나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뭐 개 중에 반딧불이 뭐 이런 애들은 빛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해요, 조금. 근데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자, 얘 둘 다 이렇게 장치하고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었죠. 예, 그럼 얘는 광합성을 하니까 얘는 나중에 파란색으로 바뀔 거고, 색깔이 얘는 이제 노란색으로 바뀔 건데, A의 물풀에서는 호흡이 일어나지 않고 광합성은 일어난다.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자, B의 물풀에서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은 일어난다. 이거 맞네요. 예, 햇빛이 없어가지고 광합성은 일어나지 못하죠. 그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용액의 색깔은 A에서는 노란색, B에서는 파란색인데 반대네. 니은만 맞아요.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게 광합성. 포도당과 산소로 이제 이산화탄소 물 만드는 거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네요. 예. 가가 일어날 때 나가 일어나지 않는다.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광합성은 엽록체고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1번. 자, 낮에 뭐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낮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역은 광합성이라고 해야 되고, 그쵸? 거꾸로 가는 거는 호흡인데, 그럼 니은도 호흡이죠, 호흡. 이게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A는 이산화탄소에다 맞고, B와 D는 같은 기체다. B와 D는 같은 기체다. 맞네. 기역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맞고. 니은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기역이 덜 활발해지는 거지. 근데 니은은 그냥 사실 일정한 거예요, 일정. 뭐 니은이 억제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역은 빛이 약해지면 덜 활발해지는 거고요. 니은은 계속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은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6번까지 풀라고 했지요? 네. 마저 할게요. 광합성 산물. 자, 208쪽이고요. 208쪽.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하면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꾸어 입속의 엽록체의 저장을 일단은 해요. 녹말로. 그거 이제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에 떨어뜨리면 청람색으로 바뀌니까 확인이 된다 이런 거 했었고. 근데 잎에 있는 세포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식물의 뭐 줄기나 아니면 뿌리나 이런 애들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녹말은 다시 물에 녹는 당, 주로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부분을 이동을 합니다. 밤이 되면. 자, 근데 체관이라는 거는 유기 양분의 이동 통로고요. 물과는 물의 이동 통로고. 여기 봐봐, 여기. 근데 이게 식물을 이렇게 자르면 안쪽에 물관이 있어요, 안쪽에. 여기 봐봐요. 안쪽에 물관이 있고, 바깥쪽에 체관이 있어요. 안쪽에 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실험을 해. 요 줄기에 요 껍질 부분을 잘라내. 그런 거를 우리가 환상박피라고 해요. 껍질을 잘라내는 거를.
그러니까 동그랗게 잘라냈다 이거. 환상은 이제 그 고리 모양으로 박피했다. 예. 그 바깥 부분을 잘라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채관이 바깥쪽에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니까 채관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잘 봐. 채관을 제거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가 위쪽에 이파리가 좀 더 많겠지. 이렇게 이파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광합성을 하겠죠. 잎이 많으면. 그러면 영양분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양분 이동하다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관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뭐 양분이 많이 쌓이니까 여기가 굵어지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굵어지는 거야. 이렇게. 뭐 완벽히 체관이 제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별로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밑에도 이제 나뭇잎 좀 있긴 해야 돼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 블록해지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사과나무야 잘 봐요. 그럼 위에 있는 사과가 있고 아래에 있는 사과가 있을 수 있는데 위에 게 더 영양분이 많이 쌓여가지고 위에 사과가 훨씬 더 커지고 그렇게 돼. 밑에 있는 사과는 영양분이 안 가니까 얘가 작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하면은 사과가 큰 사과가 자라. 그랬어야 했던 거. 이거 뭐 네가 잘랐었어? 그 어디 가서 봤는데 어. 거기 아저씨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기도 하고 그냥 좀 솎아내기도 해요. 사과가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은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좀 몇 개는 잘라내요. 그 채관 부분이 제거가 돼서 영양분의 이동 통로가 제거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양분을 잎에서 광합성 한 다음에 식물의 각 부분으로 채관을 통해서 날라주는데 양분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돼요. 그래서 쑥쑥 잘 자라는 거지. 광합성 많이 하면은 식물이 잘 자라라는 거죠. 구성 물질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양분을 저장할 때 남는 건 저장하는데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구마나 뭐 감자나 뭐 주로 곡식들 있어. 곡식들 쌀, 밀, 뭐 보리 뭐 이런 애들은 녹말로 저장하는 거야. 밀 뭐 이런 애들은 녹말로 저장합니다. 근데 단백질로 바꿔서 저장하는 애들은 콩이야. 콩은 콩 단백질이 많아. 그래서 단백질 모아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두부가 그냥 식물 씹는 거랑은 좀 다르다. 채소 씹는 거랑 좀 다르죠. 약간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그렇고요. 콩으로 뭐 고기도 만들어. 고기처럼 만들죠. 콩고기라고 해서 식물성 고기. 아무튼 단백질이 많고, 땅콩 이렇게 까보면은 엄청 맨들맨들해요. 번뜩번뜩하고 맨들맨들하잖아. 이게 기름이 많아. 이게 지방이 많아요. 땅콩에. 땅콩에는 지방이 많습니다. 양파는 포도당이 많은데 포도당 많은 거는 양파나 아니면 진짜로 포도 뭐 이런 애들은 포도당이 많아요. 근데 양파를 된장찌개에 넣잖아? 그럼 많이 넣잖아? 그럼 된장찌개가 엄청 달아. 양파가 생양파는 약간 쓴맛이 나지만 짜장면 할 때도 양파 되게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게 좀 단맛이 나요. 단맛이. 포도당이 많아서 그렇고. 여기는 없는데 이제 설탕 형태로 저장하는 애들이 써놔. 사탕수수나무 있죠. 사탕수수나무. 사탕수수는 설탕 형태로 저장을 해요. 사탕수수에서 설탕 채취해가지고 진짜로 사탕 만드는 거지. 자, 봐봐. 옆에, 밑에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녹말, 감자도 녹말, 양파 포도당, 포도도 포도당, 땅콩 지방, 콩은 단백질, 사탕수수 나무는 설탕. 근데
고구마는 뿌리예요. 저장 장소가. 고구마는 진짜 뿌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뿌리 같잖아, 그렇죠? 근데 감자는 동글동글해요. 감자는 사실 뿌리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줄기야. 땅속 줄기. 감자는 땅속 줄기고, 양파도 줄기입니다. 양파 끝에 이게 볼록한데 이 끝에 뿌리는 또 따로 있어요. 이 양파 줄기야. 땅콩은 열매고, 콩도 열매고, 곡식류들도 이제 열매고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포도당을 만들겠지만 녹말로 곧 바꿔 놓고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서 각 세포들로 다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한 그 영양분들은 식물의 생장에 이용되거나 꽃이 필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열매에 저장되거나 뿌리에도 저장이 됩니다. 약간 감자처럼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뿌리에 저장하려면 약간 이렇게 약간 뿌리처럼 생겨야 되는데, 무나 이런 건 뿌리입니다. 자, 방금 설명했는데 엽록체에서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포도당은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전환된 다음에 낮 동안에 잎에 저장이 되고,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전환이 돼서 체관을 통해 각 부분으로 이동하고요. 그렇게 이동한 영양분은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남는 것은 탄수화물은 뭐 녹말이나 이런 게 탄수화물이죠. 녹말이나 아니면 포도당, 설탕 뭐 이런 거나 지방이나 단백질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 자, 학습 내용 체크.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낮 동안에 엽록체에 처음에는 녹말로 저장을 해놔요. 밤이 되면 물에 녹는 설탕으로 전환되고 운반되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체관 그쵸? 체관을 통해 자, 각 기관으로 이동하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식물체의 각 기관에서 여러가지 생명 활동에 쓰이고, 남는 것은 녹말이라고 그냥 쓸게요. 녹말,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 뭐 탄수화물 써도 됩니다. 단백질로 저장이 되고, 고구마는 뿌리에, 양파와 감자는 줄기에, 사과와 포도는 열매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많진 않아서 이거 풀고 좀 쉬겠습니다. 7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낮 동안에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맨 처음에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꾸어 잎 속에 엽록체에 낮 동안에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녹말은 다시 물에 녹는 설탕으로 바꾸어 각 부분을 이동한다. 포도당, 녹말, 설탕 4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용 방식,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저장하기도 하고 구성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답 5번이네요. 자,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콩의 광합성 산물은 단백질이다. 요게 좀 애매한데, 일단은 단백질로 저장하기는 하는데요, 처음에는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여서 조금 놔둬볼게. 일단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이게 맞죠, 그쵸? 이게 확실하게 맞으니까 2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장할 때는 콩의 저장산물, 그러니까 콩의 저장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장산물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써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벼와 볼이 열매의 지방 형태가 아니라 녹말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녹말 상태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녹말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하는 거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야. 자라나는 데도 쓰잖아요. 에너지원도 쓰이는데 식물의 몸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이런 것도 하잖아. 그러니까 모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야. 답은 2번이 맞아요. 잠깐만 쳤다가 실력 문제 풀게요. 자, 이거 실력 강화 문제 좀 풀어봐 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얼마 많지는 않아요. 해볼게요. 자, 새 학생의 대화인데 옳게 설명한 학생. 광합성은 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엽록체가 있어야 되니까. 호흡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예, 맞아.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물은 호흡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호흡으로 생성되잖아. 그쵸? 물론 호흡으로 만든 거를 전부 다 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얘의 말은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물은 호흡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라는 말이니까 맞게 얘기한 겁니다. 4번 답이고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싹 튼 콩은 그냥 이게 싹이 튼 거기 때문에 호흡만 하는 겁니다. 호흡만. 얘는 호흡만 해요.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삶은 콩이잖아요. 삶은 콩은 얘가 살아있을까 얘네들이? 얘 죽은 거야. 얘네 삶아가지고 죽었어. 불쌍하게. 얘는 호흡도 하는 거야 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튼 콩은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지. 왜냐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고요. 보온병의 내부 온도는 B보다 A에서 높다. 석회수가 뿌려. 아 B? 아 그러네. 네 잘못 읽었네. A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앉으세요. 그 다음에 보온병의 내부 온도는 B보다 A에서가 높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자, 보온병 내부의 산소 농도는 A보다 B에서 높다. 문장이 어려운데 A는 점점점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요. 그쵸? 네, 왜냐면 이제 호흡을 하니까. 근데 얘는 그대로 있겠죠 그냥. 그러니까 A보다 B에서 높다가 맞아요. 그쵸? B는 남아있는 거고 A는 점점점 사라지는 거고. 답은 4번이고 준우 1번에는 4번이에요. 4번 1번에는 4번이었고요 호흡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물은 호흡으로 생성되는 물질 맞아요. 근데 얘는 광합성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고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B랑 C가 맞아요. 자 3번에 잘 봐.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가고 산소 많이 나오면은 이게 빛이 쨍쨍 내릴 때는 낮이야. 대낮에 이런 거야. 근데 이거는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만 나오죠? 밤이겠지 밤. 요거는 이제 저녁 때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산소 나오는 거는 광합성,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는 호흡. 근데 이게 같으니까 이게 빛이 약할 때 이런 거예요. 빛이 약할 때. 그래서 가에서 광합성과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고, 광합성 량은 나일 때보다 다일 때가 많다. 다일 때가 많죠. 그죠? 빛의 세기는
다가 제일 센 거 지금. 다가 제일 세고요. 거꾸로. 거꾸로네. 그쵸? 답은 1번. 자, 전체적인 과정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타고 이동하는 거야. 물관을 타고. 그러니까 나가 물관이에요. 나가 물관.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들어와요. 그쵸? 기공을 통해. 그 다음에 빛에너지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처음 생기는 애는 포도당이고, 그 포도당을 곧 녹말로, 이게 녹말입니다.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했다가 요게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고, 그 다음에 산소는 기공을 통해 나가고, 그쵸? 네, 기공을 통해 나가고, 밤이 되면 녹말을 요 2당류로 바꾼 거야. 2당류. 요 2당류, 이게 설탕이야. 설탕.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할 때는 체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영양분이. 자, 그래서 A에는 포도당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네. 포도당이 맞네요. 예, B는 설탕이 아니라 녹말이고, 가가 체관인데 맞네. 나를 통해 광합성 산물이 이동한다. 나는 물관이니까 아니죠? 광합성 산물은 뭐 이런 설탕이나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유기양분 말하는 거야. 유기양분. 하여튼 체관을 골라주셔야 되고, 가와 나는 식물의 줄기에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여기까지 다 와요. 잎맥이나 아니면 뿌리 있는 부분이나 거기까지도 다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여기까지 해서 2학년 1학기 부분 다 했거든요. 예. 선생님이 이제 요 서술형이나 이런 거 풀 때는 조금 어려운 단어는 서술형 풀었었고, 예, 여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대표 유형 요거 문제 푼 다음에, 아무튼 1학기 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지 봤던 것들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다시 1학기 시험 볼 거예요. 지금은 꼭 이거 먼저 쓰겠습니다. 1학기 전체 시험. 아니야. 지금은 꼭 이거 하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지금 저 풀어요. 지금 푸세요.